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뉴스 영양과 건강TV 강민구입니다. 조리 자격증TV 프로그램 일환으로 조리 기능사 자격시험 필기 부분 공통사항 실전 모의고사 제10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레토르트 식품의 가공과 관계없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레토르트 식품은 뭐죠? 고압솥에 음식을 만든 다음에 멸균 상태로 파우치에 넣어서 판매하는 것을 레토르트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조림이 해당 사항이 아니겠죠. 파우치에 넣어서 판매하고 플라스틱 필름으로 파우치를 만들죠. 그리고 고압솥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상온에서 2년간 보관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제조 방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상 한 2년 정도 보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천의 용도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한천이 뭐죠? 우리가 그 천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천으로 만든 거거든요.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가 탄수화물 주성분이죠. 거기에 그 식이섬유를 젤화시킨 게 한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훈연 제품의 산화방지제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훈연 제품의 산화방지제로는 주로 뭐가 쓰이냐면 에르소로빈산 소듐, 에르소로빈산 나트륨이라고도 하는 거죠. 푸딩, 양갱 등의 제로화제, 특히 양갱, 밤양갱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유제품, 청량음료 등의 안정제로 쓰이고 곰팡이, 세균 등의 배지로 쓰입니다. 배지가 뭐죠? 버섯도 그 버섯 균을 접종해 가지고 버섯을 양성시키는 걸 배지라고 하잖아요. 혹시 들어봤나요? 그것처럼 미생물, 세균이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을 실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양육하는 것을 배지라고 합니다. 통상 평판, 아주 얇은 두께의 평판으로 사용을 하죠.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이 도축된 후 화학 변화가 일어나 근육이 긴장되어 굳어지는 현상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근육이 긴장되어 굳어지는 현상이니까 경화되는 거죠. 사후 경직이 되겠습니다. 자가, 이게 자기소화가 아니고 자가소화입니다. 자가소화는 사후 경직 다음에 오는 거예요. 자가소화부터 일단 부패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미생물이 10의 6승계 정도까지는 100만 마리죠. 그러니까 10만 마리 단위까지는 이걸 그 부패한 거로 안 보잖아요. 1000만 마리는 돼야 부패한 거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부패라고 보는 게 아니고 숙성이라고 보죠. 산화는 산소와 결합하는 거, 팽화는 부풀어 오르는 거, 뻥튀기처럼. 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우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메일라드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메일라드를 마이야르라고도 읽어요. 아마 프랑스 발음인 것 같아요. 마이야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전혀 할 줄 몰라가지고.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손실되는 성분이 뭐냐? 이때 가장 많이 손실되는 것은 아미노산, 리신 또는 라이신이라고도 하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미노산과 환원당이 비효소적 갈변 반응을 일으키는 게 메일라드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향기의 주성분을 이루는 냄새 성분이 뭐냐? 이런 문제도 심심찮게 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과일 향기 그러면은 무조건 과일 향기가 아니고 잘 익어서 좋은 냄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테르류. 알데히드류는 과일이나 채소의 풋 냄새가 알데히드류예요. 함유황 화합물은 주로 이제 매콤하고 톡 쏘는 그런 유황의 향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털펜류는 뭐죠? 요거는 매콤하거나 자극적인 향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음식, 그러니까 식품을 계량하는 방법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올바른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가린은 냉장시킨 상태, 냉동된 상태에서는 측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온에서 말랑말랑할 때 계량컵에 꼭꼭 눌러 담고 칼이나 스파츌라로 직선으로 깎아서, 예를 들어서 용기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마가린 같은 거 이렇게 넣은 다음에 꼭꼭 눌러 담고 칼이나 스파츌라로 직선으로 딱 깎아 내려버려요. 그리고 평평하게 하고선 측정한다. 밀가루를 잴 때는 눌러 담으면 안 돼요. 흑설탕은 눌러 담아야 돼요. 쇼트닝을 계량할 때는 실온에서 해야 돼요.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기 양배추, 가지 등 적색 채소를 조리할 때 색을 보존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가능한 한 기억을 해주세요. 뚜껑을 덮고 소량의 조리수로 조리하는 게 답이다. 통상 우리가 녹색 채소를 가장 많이 데치기 때문에, 시금치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하면 조리수를 많이 사용하고 뚜껑을 열어놓고 하고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사기 양배추나 백색 채소는 소량의 물로 뚜껑을 덮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카로티노이드계 등황색 채소 있죠? 그 구황색이나 노란색 이런 거, 그거는 지용성이고 알칼리에 안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산이나 열에 의해서 색깔이 진해져요. 그때 이제 소금이나 중조가 뭐죠? 식소다를 소량 넣어서 조리를 하면 색깔이 아주 깔끔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안토크산틴계 백색 채소. 백색 채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리수를 소량, 그리고 뚜껑을 닫고 단시간 내에 삶는다. 안토시아닌계 적색 채소는 산에 안정하고 알칼리나 금속의 자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역시 소량의 조리수를 넣고 뚜껑을 덮고 조리를 하는데, 이때 10초나 레몬 산을 소량 넣으면 색깔이 예뻐진다.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젤라틴의 응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젤라틴은 뭐로 만들어주는 거죠? 콜라겐이 녹으면서 젤라틴으로 변하죠. 젤라틴이 그 젤리가 이 젤라틴에서 나온 말이에요. 젤리가 쫄깃쫄깃하고 점성이 좋은 상태죠. 이게 틀린 것을 지금 물어봤어요. 설탕의 농도가 높을수록 빨리 응고되지 않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젤라틴의 농도가 높을수록 빨리 응고되고, 염료는 젤라틴이 물을 흡수하는 것을 막아 단단하게 응고시키는 기능을 하죠. 단백질 분해 요소를 사용하면 응고력이 약해집니다. 이 단백질 분해 요소를 주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연육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분에 물을 붓고 열을 가하여 70 내지 75도씨 정도가 되면 전분 입자가 크게 팽창하고 점성이 높은 반투명의 클로이드 상태가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호화라고 얘기를 한다. 클로이드 상태가 뭐예요? 그 왜 우리가 그 브리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윤활유로 사용하는 거, 그런 게 클로이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액체기는 한데 물처럼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됨직해가지고 고체화 돼가는 그런 상태. 고체화되면 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고체화되기 전에는 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졸이 클로이드 상태예요. 노화는 뭐죠? 노화는 호화하고 반대예요.
물과 열에 의해서 호화가 되죠. 그런데 식으면서 결정이 생기면서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성이 떨어지고. 그걸 노화라고 한다. 호정화는 뭐죠? 물을 넣지 않고 열을 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숫가루 같은 거. 이거는 그냥 물을 붓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되죠. 그게 호정화예요. 결정, 이건 뭐죠? 우리가 녹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분을 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 넣어서 침전시킨 다음에 말린 거. 그걸 우리가 이제 결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의 비린내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을 물어봤어요. 물로 깨끗이 씻어 수용성 냄새 성분을 제거하는 게 맞죠? 예, TMA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잘만 씻으면 비린내가 거의 없어져요. 처음부터 뚜껑을 닫고 끓여 생선을 완전히 응고시키면 난리 나죠. 우선 뚜껑을 닫고 끓이면 휘발이 안 되죠? 냄새가. 완전히 응고시킬 정도면 생선 모양새가 완전히 다 사라져서 생선 조리가 아니죠. 조리 전에 우유에 담가두면, 여기가 답이 2번이 되겠죠. 조리 전에 우유에 담가두면 비린내 안 나죠. 단백질이 응고된 후에 생강을 넣는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많은 사람이 이거 틀려요. 생강을 먼저 넣으면 안 됩니다. 응고된 뒤에 생강을 넣는다. 계속해서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젤라틴이 사용되지 않는 것이 뭐냐? 여기서 젤라틴이라는 동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갱이 답이 되죠. 양갱은 뭐예요? 한천. 한천은 우뭇가사리 식물이죠. 바다식물. 해조류니까 바다식물이죠. 아이스크림, 마시멜로우, 족편 모두 다 젤라틴, 즉 동물성 콜라겐을 사용하는 거다.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에 사용하는 냉동식품의 특성이 아닌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동결은 완만 동결을 하면 안 돼요. 급속 동결을 해야 돼요. 완만 동결을 하면 결정체가 커져서, 얼음 결정체가 커져서 세포 조직이 완전히 박살나요. 그러면은 해동했을 때 육즙만 쭉쭉 흘러내리고 맛이 아주 없어진다. 왜? 세포가 다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양새가 뒤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동결은 급속 동결을 함으로써 얼음의 입자가 조그마서 세포가 파괴되지 않게 해야 돼요. 미생물 발육을 저지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죠. 냉동시키니까. 여기서 냉동이라 하면 마이너스 18도보다 낮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장 중 영양가 손실이 적죠. 산화를 억제하여 품질 저하를 막죠. 왜냐하면 미생물이 냉동 상태에서는 거의 100%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의 작용을 안 해요. 또 그 미생물이 죽지는 않아도 활동은 못하죠. 냉동 상태에서는.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숙한 달걀, 이 계란이라고 했네요. 이 계란이라는 말을, 우리 전문가는 계란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계란이나 달걀이나 아마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진 않았는데 국어사전에는 둘 다 표준어일 겁니다. 그런데 식품이나 뭐 영양 뭐 이런 것들을 전공하는, 지금 현재 쌤하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 아니면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계란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달걀로 바꿔 써주시기 바랍니다. 달걀로 바꾸시고, 여기를 난황주의가 변색하는 경우를 잘못 설명한 것이 뭐냐? 이 난황이 뭐죠? 달걀 노른자, 이게 황이니까 달걀 노른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변색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녹색으로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난백의 유황과 난황의 철분이 결합하여 황화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이에요. pH가 산성일 때 더 신속히 일어나는 게 아니죠. 달걀은 우리가 산성하면은 알칼리성보다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달걀은
신선한 게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선하지 않아지면 알칼리성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된다. 신선한 달걀, 이게 다 계란이라고 해놨네요. 달걀에서는 변색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예, 맞습니다. 오랫동안 가열하여 그대로 두었을 때 많이 일어나죠. 예, 맞는 일이에요. 이걸 가열한 상태로 오랫동안 계속 놔두지 않고 이게 가스가 바깥으로 나가게 찬물에 빨리 채야 돼요. 14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달걀을 삶은 뒤에 바로 꺼내서 찬물에 채면 CO2가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서 그 황화수소가 함께 날아가요. 국이나 전골 등의 국물 맛을 독특하게 내는 조개류의 성분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호박산입니다. 청주 뭐 이런 데 들어있는 거죠. 요오드는 해조류에 들어있죠. 주석산은 포도나 바나나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구연산은 감귤 뭐 이런 데 있는 거죠.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의 온도와 맛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차게 먹을수록 신맛이 강해지게 느껴지는 게 아니죠. 맞는다. 뭘 보죠. 국은 식을수록 짜게 느껴지죠. 맞습니다. 뜨거운 때는 짠맛을 덜 느껴요. 커피는 식을수록 쓰게 느껴지는 게 맞죠? 예, 70도 정도에서 커피 맛이 원 맛이 제일 잘 나죠. 신맛이라든지 단맛이라든지. 이 아메리카노는 이제 에스프레소는 다 아메리카노의 원료죠. 에스프레소가. 에스프레소하고 아메리카노는 우리가 얘기하는 고급 커피를 쓰는 게 아니죠. 쓴맛이 많이 나는 커피 종을 쓰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스페셜티 그 종류의 커피는 맛이 쓴맛만 나는 게 아니고 단맛, 신맛, 뭐 향도, 과일향 이런 게 함께 나죠. 예,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녹은 아이스크림보다 얼어있는 것의 단맛이 약하게 느껴지는 게 맞죠. 예,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맛이 가장 잘 느껴지는 건 5 내지 25도 정도 보시면 되고, 단맛은 20 내지 25도 정도, 짠맛은 30 내지 40도 정도, 그리고 쓴맛은 40 내지 50도 정도, 그리고 매운맛은 50 내지 60도 정도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진다.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급식에서 식품의 재고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재고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죠. 물론 정말 비상한 경우에는, 이건 좀 예외적인 거, 그런 경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재고량은 적정 재고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각 식품의 적당한 재고 기간을 파악해서 이용하도록 해야 되죠. 식품별로 다르죠. 예를 들어서 쌀하고 돼지고기를 똑같이 볼 수 없죠. 예. 식품의 특성이나 사용 빈도 당연하죠. 많이 사용되는 것은 물론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한정 잔뜩 사놔 가지고는 창구 문제가 생기죠. 먼저 구입한 것을 먼저 소비한다. 회계 처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회계 처리에서 예를 들어서 후입 선출을 하는 회계 처리가 있죠. 왜? 물건 값이 계속해서 오를 때 그 회계 안정화를 위해서 후입 선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장부상 문제지 실제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먼저 들어온 식품을 먼저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요리 조리 방법 중 스별 조리와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그리고 스별 조리와 거리가 먼 것은 건열 조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당연히 브로일링, 굽기, 스티밍, 찌기,
보일링, 삶기, 시머링, 고운다고 그러죠. 우리가 고운다. 예. 사골 국물을 고운다. 그런 식의 시머링.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조가 뭐죠? 예. 식소다. 그죠? 콩을 삶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이 중조는 색깔을 안정화시키는 대신에 영양소를 대폭 파괴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타민, 특히 바이타민 B1의 파기가 많아요. 그냥 약간 촉진되는 게 아니고 많이 쳐요. 콩이 잘 부리지 않으면 틀린 말이에요. 조리수가 많이 필요하다 틀린 말이고, 조리시간이 길어진다 틀린 말이죠.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 커피, 코코아, 과일 등에서 수렴성 맛을 주는 성분이 뭐냐? 수렴성 맛이라는 게, 이 수렴이라는 건 뭐죠? 예를 들어서 세포에 이 맛 성분이 닿았을 때 움츠러드는 듯한 그러한 작용을 수렴성 맛이라고 그래요.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이건 탄닌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혀에 만약에 이러한 수렴성 맛 성분이, 그러니까 탄닌이 닿으면 그 미뢰 부분을 수축시켜서 떫은 맛을 주로 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사실은 공부를 한 분들한테는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예요. 예, 왜 그러냐? 이게 맛 성분을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 카로틴, 엽록소, 안토시아닌 얘는 색소 단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색소 성분이에요. 색소 성분이기 때문에 맛 성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1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경비가 뭐냐? 라고 물어봤네요. 예, 고정적으로 포함해야 되는 경비는 크게 볼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지속적으로 물론 이게 이제 고정비라는 것 자체가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하고는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 기본, 또 시설, 비품, 집기 이런 것들의 기본 비용이 고정비용이죠.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감가상각비가 된다. 물론 잘 보세요.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도 이게 고정비용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부님도 고정비용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특이한 케이스들은 이제 좀 예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시설, 구축물, 비품짓기 이런 것들이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없어지고 이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비로 보는 거예요. 복리후생비, 예를 들어서 식대, 야근 식대, 야근을 하면 늘어나고 야근을 안 하면 줄어들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수당,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작업량이 늘어나면 수당이 늘어나고 작업량이 떨어지면 수당이 떨어지고 이런 거죠. 지구부님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고정비일 때, 그러니까 예외적인 케이스니까 그냥 흘려들으세요. 지구부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정비용이 될 때가 있죠. 언제? 위탁계약을 해서 할 때. 이런 경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복리후생비, 예를 들자면 중식대 보조금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또 수당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연봉제로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본봉에다가 실제 본봉에 해당되는 것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나가죠. 그런 것들은 모두
고정비용이에요, 사실은. 2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돼지고기에만 존재하는 부위명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 답은 갈매기살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면 소갈매기살이라는 말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참고로 하세요. 이건 원래 돼지고기에만 있는 거죠. 사태는 뒷다리 쪽이죠. 예, 안심, 채끝 다 양쪽에 모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시 첨가하는 물질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중조, 식소다라겠죠. 팩틴 물질의 불용성을 강화한다. 이 불용성이 뭐예요? 물에 녹지 않게 하는 거죠. 물론 이 녹는 것은 물에만 녹는 게 아니고 유기용제에도 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 우리가 특별한 얘기가 없을 때에는 물에 녹는 것을 가수분해되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조는 색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녹색을 특히. 식염, 면 반죽의 탄성을 증가시키죠.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들 때 소금을 약간 양 넣으면 빵이 탄성이 높아진다. 식초, 백색 채소의 색을 고정하는 게 맞죠? 예, 백색 채소는 산에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리, 얘는 녹색 채소, 예, 색을 고정해요. 중조도 녹색 채소의 색을 고정하는 거예요. 이제 구리보다 중조는 이제 등황색 채소도 색을 고정시키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 40g. 여기 이 쇠는 소로 바꿔도 돼요. 이게 옛날에는 쇠고기가 표준어였는데 지금은 두 개 다 표준어예요. 40g을 두부로 대체하고자 할 때 필요한 두부의 양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100g당 쇠고기 단백질의 함량은 20.1g, 두부 단백질의 함량 8.6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단백가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틀려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니까 들어는 봤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들어는 봤어야지. 기억은 못할지언정. 예, 그런 측면에서 단백가 구하는 공식을 알려드리면 100g당 요 쇠고기가 20.1g이라고 그랬죠? 예, 20.1g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단백가를 100 나누기 20.1로 이게 쇠고기예요. 얘가 단백가. 이거 계산해보면 이제 단백가가 나오겠죠? 스마트폰으로 계산해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비율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죠? 돼지고기는 얼마예요? 100g당 8.6이래요. 100g당 8.6g. 이렇게 분자에 뭐를 넣죠? 예, 기준이 되는 무게를, 그리고 분모에 뭐를? 함량을 넣고, 그러면은 이제 단백가가 나오죠. 이렇게 할 때 이게 지금 기준이 100g이었는데 실제 지금 40g으로 기준을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40g을 기준으로 할 때 얼마가 되느냐 라고 물어봤네요. 쇠고기 40g일 때 돼지고기는 몇 g이 되겠느냐. 두부. 돼지고기 아니고 두부로 다 바꿉니다. 예, 두부로 할 때 몇 g이 되겠느냐. 답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러면은 계산 해보셨나요? 예, 4.98이 나오고 얘는 11.63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외항은 외항끼리, 내항은 내항끼리 하니까 얘가 4.98 나왔으니까 얘가 4.98 외항은 외항끼리 x가 되죠. 4.98x 98x로 하죠. 98x는 그러면은 이제 얼마가 되나요? 11.63 100 나누기
8.6은 11.63 곱하기 얼마? 40이 되겠네요. 예.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나요? 465점이네요. 465.2 나누기 4.98. 4.98은 그럼 얼마가 돼요? 답이 93.4가 되네요. 93.4. 절상하면 94가 되겠죠? 예,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예, 2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장의 재고 대상이다. 간장의 재고가 10병일 때 선입선출법에 의한 간장의 재고 재산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일단은 5일날 5병을 3,500원에 사입을 했죠. 그리고 12일날 10병을 3,000원에, 20일날 8병을 3,000원에, 27일날 3병을 3,500원에 들여왔는데 이때 이제 잔량이 얼마인지는 지금 안 나온 거죠. 그리고서는 선입선출로 하라고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떻게 썼느냐를 불구하고 무조건 얘부터 소진하는 거예요. 얘 소진이 다 뒤면 얘를 다 소진하고, 얘 소진이 다 뒤면 얘를 소진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10병이 남았다는 얘기는 거꾸로죠. 남은 건 이쪽부터 남는 거죠. 밑에 쪽부터. 그러니까 얘가 일단 남죠. 그러니까 3병이 남았죠. 일단 여기 3병. 그러면은 3병 중에서 10병 중에서 3병이 얘 때문에 남은 거니까 7병이 얘 때문에 남은 거네요. 그리고 더 이상은 안 가죠. 얘가 8병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7병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3,500원 곱하기 3, 3,000원 곱하기 7, 이걸 더하면 되죠. 그죠? 스마트폰으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3,500 곱하기 3은 얼마예요? 3, 5, 15, 3, 3, 10. 1,500원이네요. 3, 7, 21, 21,000원. 그러면은 31,500원인가요? 예, 31,500원이 있네요. 31,500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예, 계속해서 2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인 식품의 출고개수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식품의 출고개수는 원료를 구매할 때 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계산법입니다. 가식부율이 70%라고 하면 총량이 100을 샀을 때 70%를 먹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30%가 쓰레기로 나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00 나누기 70에 해당하는 분량만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100kg를 사야 되는데 100kg 사봤자 70kg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30kg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 나누기 70을 해보면, 스마트폰으로 계산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나요? 100 나누기 70을 하면 예, 7일은 7, 70, 30, 4, 7, 28, 뭐 1.4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한 140kg 가까이를 사야 되는 거예요. 실제는 100kg를 사면 안 되죠. 부족하죠. 왜냐하면 30%가 쓰레기로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출고개수는 얼마예요? 1.43 정도 되죠. 조금 아까 계산 계속 해보세요. 4, 4, 7, 28, 2, 3, 7, 20은 약 3, 1.43 정도 되죠. 예. 절상을 하니까 이제 1.43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25문제를 모두 살펴보았고요. 다음 11회차에서 계속 만날 건데요. 보다 자세한 설명은 요 실전 모의고사 프로그램이 끝나는 대로 과목별 강좌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적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